안녕하세요. 그, 그, 오늘 할 게 없어서 그냥 방송 켰어요. 강의나 진행할까 하고, 음, 녹화를 해야 되나? 음, 지금 한 3분 오셨는데,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재미삼아서 한 게릴라 강의라서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 예, 뭐 모델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실무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델링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알던 대로 하는 건데, 오늘은 이거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 다는 못 만들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무기를 만들 때 이제 어떻게 모델링이 진행되는지 뭐 할 거고요. 실제 실무 쪽에서 이런, 사실 뭐 완전 이제 블루프린트라 그래가지고 뭐 도면 같은 느낌으로 이제 주는 것들이 간혹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컨셉 아트 식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도 이제 회사 제 일을 처음 할 때 뭐라 그래야 되지, 갑자기 이런 그 정면, 그리고 뭐 레프트 뷰, 라이트 뷰, 백뷰, 바텀 뷰, 탑뷰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전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컨셉 아트 식으로 전해주고 이걸 만들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받았을 때 와 진짜 멘붕이 너무 심하게 왔었는데, 그래도 이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만들었던 그런 이제 뭐 노하우까지는 아니고, 이런 컨셉 아트 식으로 이미지가 제공됐을 때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이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는요, 그냥 대충 구글에서 이제 뒤지다 보니까 아모드 코어 뭐 이런 사이트에서 무기가 하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자주 봤던 저도 이제 컨셉 아트 이거 뭐지, AC5 진행할 때 봤던 무기들인데, 이게 꼭 좀 뭐 멋있어 보여가지고 이걸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근데 이제 처음에 진행을 할 때 사실은 원래 이제 가이드 모델링이라 그래가지고 가이드 형식으로 이런 이제 박스 형태로만 일단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박스 형태로 대충 크기라던가 뭐 이제 폭이라던가 이런 걸 정해주는 모델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진짜 이미지 이거 한 장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나마 이제 가이드 모델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크기 사이즈라던가 그런 것 자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예 이미지만 달 나왔을 때는 진짜 난감해요. 이게 폭이 얼마나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모양 구체적으로 반대편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걸 사실 알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쪽 면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쪽 면이 완전히 대칭되는 무기인데, 그 대칭되지 않은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반대쪽 이미지를 그려서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반대쪽도 이것과 똑같이 이제 대칭되는 무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모델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다만 이제 이 이미지에서도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어디지? 이쪽 면 있잖아요. 이쪽 면에서는 사실 알기가 힘들어요. 지금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본인이 아주 멋있는 모양을 이제 만들어서 내야 되고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컨셉 아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실선들이 많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배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모델링을 하실 때 좀 유념하시면서 이제 하셔야 되고, 만들면 항상 이제 뭐 디자인 팀의 컨펌을 받아서 이런 분위기로 진행을 하면 되느냐, 뭐 어쩌냐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행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가장 먼저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무기의 비율을 잡고 이제 그 대충 폭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통 이제 대충 잡아야 돼요. 이 뷰로 맞춰서 이 뷰를 찾아야 되는데, 이 뷰 찾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긴 있어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쪽 면으로 가 있기 때문에 대충 박스를 하나 제작을 합니다. 박스를 하나 제작하고요. 이제 이걸 보시면서 대충 뷰를 맞춰 주시면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답이 없어요. 자, 뭐 한 이 정도일까요? 대충 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 주시고, 대충 이 정도 뷰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컨트롤 C 누르면은 카메라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게끔 여기 가운데 하이어키 쪽 누르신 다음에 링크 인포라고 있어요. 링크 인포를 누르시고 무브, 로테이트, K를 전부 다 록을 걸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이 타겟 부분도 똑같이 록을 이렇게 걸어주십니다. 록을 걸어주시면요, 안 움직여요. 이제 이렇게 해서 움직여도. 그럼 이제 뷰가 맞춰졌으면 이제 여기에서 그대로 이제 비율을 맞춰 나가시면 됩니다. 뷰를 이제 뷰가 만져졌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큰 부분은 이제 이쪽 총대 부분을 한번 비율을 맞춰 볼 건데요.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좀 귀찮으니까 이걸 아예 맥스에서 하나 좀 띄워 보도록 할게요. 아예 맥스에서 맥스에서 아예 띄워야 되는데, 이 원래 이미지를 뒤쪽으로 넣으면 바로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지네. 자, 그러면은 이럴 때 이제 플랜 하나를 깔고 여기 이제 이미지 사이즈가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1000에 666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사이즈를 1000은 너무 높으니까 100, 666이니까 66.6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대충 이제 이거랑 이제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돌리시면은 오렌지 하셔서 뷰를 이제 회전도 맞춰주시고, 이거를 이제 로컬로 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쭉 빼주시면은 이렇게 플랜이 카메라를 보게끔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사이즈가 조금 바뀌었으니까 밑을 100, 이쪽을 66.6으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M을 누르셔서 이제 마테리얼에 방금 전에 다운받았던 그 이미지를 그냥 넣으시면 돼요. 클릭을 하시고 비트맵 넣은 다음에 D 드라이브에 모델링에 레퍼런스에 AC5 집어넣고 그대로 어사인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미지가 조금 깨져 있는데, 깨져 있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이제 맞춰줘야 돼서 커스터마이즈 레퍼런스로 가셔서 여기 뷰포트 쪽 보시면은 뷰포트가 아니구나. 어디지? 쳤을까? 아니구나. 그 뭐지? 그 비트맵 해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뷰포트가 아니었나? 다이렉트 구였나? 뷰포트 어레 이쪽에 있었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쪽, 여기 마우스 오른쪽 클릭 누르시고 여기 컨피규어 뷰포트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그 뷰포트 상에서 이 텍스처 퀄리티를 얼마만큼 조절할 건지 나오게 됩니다. 이건 지금 뷰포트 백그라운드 엔바이러먼트는 1024고 텍스처 맵이 지금 512로 되어 있는데 이걸 2048 정도로 올려서 오케이 어플라이 하면은 좀 괜찮아져야 되는데 왜 안 괜찮아지지? 이거 2048 원래 이렇게 하면 괜찮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왜 안 되지? 여기까지 끄고 눌러야 되나? 이렇게 진행해야 되겠네. 지금 살짝 뷰를 봤는데 비슷하긴 하는데 이걸 좀 더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밀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뷰가 이제 맞춰졌죠. 이 상태에서 이거 크기를 조금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좀 키워서 잘 보이게끔 해준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모델링을 할 건데요. 이제 모델링은 이제 절반만 쓸 거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이거를 시스루로 바꿔주시고 아주 간단하게끔 첫 번째 단계로는 아주 간단하게끔 대충 크기만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감으로 맞추셔야 돼요. 이제 이거는 진짜 감으로 맞춰야 돼서 이런 식으로 하나 정도는 B로 맞춰 주신 다음에 이런 걸로 어느 정도 가이드만 맞춰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번 누르고 이것도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끔 아예 이제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도 록을 걸어버리겠습니다. 이제 이거 플랜은 전혀 움직이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쪽이 좀 납작한 형태인데 실제적으로는 그 이미지랑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이제 다시 맞춰줘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컨셉트 아트라서 그림이랑 3D 모델이랑 차이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하시고 모델링을 해주셔야 돼요. 항상 만드실 때. 자, 대충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부분을 한 번 더 크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좀 길게 대충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부분 이렇게 빠져나와 있는 부분 가장 큰 틀을 지금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렇게 빼서 카피를 하시고 이거는 빼버려 주시고 이제 밑에 부분을 잡고 쭉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랑 밑에 쪽이랑 위쪽이랑 이렇게 붙어 있는 거니까 올려주셔야 되죠. 이제 스냅핑으로 버텍스로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하나로 이제 이어져 있는 듯한 느낌은 나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쪽이 좀 좀 꺾여 있으니까 이렇게 쭉 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부분은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각도를 맞춰 주도록 하고요. 그럼 대충 이제 앞쪽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대충 각이 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모델은 이제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를 시스루로 되어 있는데 시스루를 이렇게 지금 펴보면은 대충 밑에 쪽은 어느 정도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큰 가이드, 지금 가이드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일단 대충 그 부피라든가 이런 모양을 대충적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깎아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시스루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 만들어 볼까요? 여기 앞에 볼록 동그란 거. 이거 만드실 때는 그냥 간단하게 실린더로 만드시면 되고요. 예, 위치 파악하기가 좀 힘드니까 스냅핑으로 해서 대충 버텍스 있는 쪽에서, 아이고, 여기서 그냥 만들어야 되겠다. 실린더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각도 스냅핑을 하셔서 딱 90도 정도, 90도로 배치해 주시고, 이거는 지금 보시면 딱 한 가운데 들어가 있거든요. 한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라인으로 이제 가운데쯤 배치를 각도는 다 하시고 센터 해주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이제 헤이트, 이것도 일단 시스루로 바꿔주시고, 이제 여기 위치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자, 레디우스로 해주시고, 혹시나 이게 방해가 된다면은 레이어에서 그냥 꺼버리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귀찮다 그러시면 그냥 고립툴로 이것과 이거 두 개를 해서 고립툴로 만들어서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 헤이트는 이 정도. 어차피 지금 가운데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위아래로 맞춰주시고, 헤이트 세그먼트는 그냥 일단 1로 잡고 배치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쯤 되겠죠? 이제 컨버트 에디테이블 폴리로 바꿔주시고 2번을 누르신 다음에 모델 셀렉션에서 어디있지? 모델링 에디터에 이제 저는 이제 스위프트 루프를 자주 쓰거든요. 편해서 대충 위치를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눌러서 이 부분만 다시 이제 스케일로 이제 줄이시고 여기 볼록 튀어나온데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약간 크기가 좀 다를 거예요. 보시면 조금 크기가 살짝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대충 이렇게 맞춰서 뒤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작업하실 때는 다시 수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이렇게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충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립툴로 나가시면은 이제 이거랑 이거가 이거 이제 총 3개의 가이드 모델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위쪽에서 보시면은 조금 원래는 이거 동그란 게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꺼버렸네. 보시면은 살짝 보시면 여기 살짝 튀어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 가이드라인 자체로는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살짝 크게 돼서 밑에 깎아져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3개 가이드 대충 잡았으니까 여기 위쪽 부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레이어로 3개는 일단 꺼두고, 이 뒤쪽 부분 큰 거 하나 둘 3개의 덩어리가 있는데 이거를 이거 보면은 좀 크기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 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크기를 다르게 해가지고 조금 패턴 같은 거를 차이점을 주게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냥 같은 걸로 그대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현재 보시면 이쪽 부분이 조금 이쪽 보시면 이 옆 부분이 좀 더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만 살짝 튀어나오게끔 이렇게 쭉 이어주시고 나머지는 안쪽으로 줄어드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일단 가이드가 이거 위치 가이드가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박스 2? 박스 1? 박스 1, 2, 일단 다 켜가지고 잡아야 되겠네요. 여기 위치 딱 맞게끔 해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박스를 하나 더 위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제 쭉 올리신 다음에 이 부분, 위쪽 부분은 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빠져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피벗이 이게 그 뭐지? 박스 자체 내에서 스케일이라든가 이런 걸 작업했으면 괜찮은데, 제가 이거를 버텍스나 뭐 폴리곤으로 한번 수집한 다음에 이제 그 스케일 작업을 하면 이렇게 피봇이 이제 그 뭐랄까 어긋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하이러키 쪽을 하신 다음에 피봇이라고 있거든요. 피봇 누르시고 어펙트 피봇 온리 클릭하신 후에 센터 투 오브젝트 하면은 센터 이제 정중앙으로 피봇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조금 늘려서 위치를 만드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것과 이거를 보셔서 이제 위치를 이제 만드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한번 튀어나와서 다시 들어갔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이쪽 부분 여기에서 맞춰주고 4번 눌러서 밑에 부분 이렇게 조금 내려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밑에 이제 내려가지고 위치를 잡아주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위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살짝 어긋나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피보팅 해서 버텍스 피봇을 해서 맞춰주시면은 딱 이제 위치 자리에 오고요. 딱 위치 자리에 왔을 때 이쪽 부분이 조금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이 안쪽에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스케일을 좀 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사선할 때 여기를 중심으로 조금 옆으로 빠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쪽 튀어나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작업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이제 작업을 해볼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델링에서 이제 에디트 스위프트 루프로, 스위프트를 보면 이렇게 가이드 라인이 엣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시면서 하나, 두 개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세로로 이제 하나 이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또 에디트 이제 스위프트 루프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중앙 부분에서 한번 아예 커팅을 하는 게 좀 더 나아 보일 것 같아. 나아 보이네요. 에디트에서 스위프트 루프 시프트 누르고 하시면은 이렇게 한 중앙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스위프트를 먹이면은 이런 식으로 좀 각도가 튀어나오게 돼요. 이 경우가 조금 스위프트 루프가 안 좋은 점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제 에디터블 폴로에서 엣지를 선택하신 후에 이거를 전체 선택을 하신 후, 잠시만요, 이거 뭔가 좀 왜 이런가? 여기 부분을 다 선택하신 후에 여기 커넥트가 있거든요. 커넥트를 누르시면은 정중앙에 각도 추가 없이 라인이 하나 더 그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4번 누르고 이쪽 부분을 그냥 삭제를 시켜 버리고요. 이제 나가시면은 이제 한쪽 부분만 이렇게 남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이제 조절을 할 건데요.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일단 파악을 조금, 일단은 위치라든가 크기라든가 그런 거 자체가 어느 정도 맞았기 때문에 잠시만, 이쪽 부분 좀 더 나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고 이제 여기를 이제 스컬핑 같은 느낌으로 잡아줘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쪽 원 부분이 좀 더 이 부분이 늘어나야 되겠네요. 가이드 잡아주시고 이제 어느 정도 맞춰졌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스컬핑 같은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먼저 이제 가볍게 잡을 거기 때문에 일단 세로로 에디트 이제 스위프트 루프로 하나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텍스로 위치를, 지금 여기 사선으로 올라가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사선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충 위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2번을 한 상태에서 이제 위쪽 부분만 선택하신 후 사선으로 올라가는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4번 눌러서 이거를 위치를 조금 살짝 내리시면은 되겠죠? 네, 그 대신 여기를 좀 더 각도를 살짝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여기 필요 없는 부분을 그냥 삭제해 버리시면 돼요. 삭제해 버리시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비어있는 모양 나오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번을 누르셔서 이쪽 부분을 선택을 하신 후에 캡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면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시스루 때문에 안 보이는데 면이 추가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는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3번을 눌러서 캡을 누르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1번 누르셔서 여기 있는 버텍스와 여기 있는 버텍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커넥트를 누르면 이렇게 엣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을 이제 위쪽 부분 모양을 이제 만들어 나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루를 다시 한번 끼시고 이제 밑에 쪽 부분을 해야 되는데, 밑에 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 부분을 이제 삭제해 주면 되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모양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꺾여 있는 건 알겠는데 이 부분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현재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는 이제 진짜 정말 상상의 나래를 펼쳐 가지고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되니까 그냥 크게 한 면으로 해서 그냥 들어가는 쪽으로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연결돼서 이쪽 위쪽에 파고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정보는 이제 이쪽이나 이쪽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여기 깎였다가 밑으로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현재 크게 이제 라인 쪽 라인이니까 안으로 그냥 쏙 들어가 가지고 이제 파츠 조립되는 형식의 느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모델링을 안 하고 이제 아주 크게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도움은 이제 고립 툴로 나가셔서 여기 현재 밑에 배치되어 있는 이것과 이거를 보시고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박스 형태라서 지금 표현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일단 4번을 눌러서 이 부분, 필요 없는 부분 있죠?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을 지우시고 이제 이 부분을 안으로 그냥 쏙 집어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넣고 나중에 다시 추가적인 조절을 하면 되니까 3번으로 여기 보더 여기 부분만 다시 선택을 하시고 캡을 누른 다음에 버텍스로 바꿔서 클릭 그리고 커넥트 하면은 면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너무 각이 급하게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각을 살짝 벌려서 이 앞쪽 부분에 있는 모델링에 조금 살짝 변형을 줘서 좀 어느 정도 이제 뭐라 그럴까, 납득이 가게끔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게 가운데잖아요. 가운데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파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파여져 있고 보시면 여기에도 사선으로 나가 있는데 이쪽 부분이 좀 더 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이제 평평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지금 모델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가운데 부분을 어느 정도 공간이 있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만들어 주고요. 이 비어있는 이 전체를 선택해서 살짝 밀어 주고요. 그리고 따로 이쪽 부분만 살짝 들어가게끔 배치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아예 캡으로 닫아 버리겠습니다. 닫고요. 나오면은 이제 이 오브젝트가 한 가운데가 좀 살짝 또 피봇이 어긋나 있잖아요. 이것과 상관없이 여기 보시면은 모디파이어 리스트에 SY라고 치시면 시메트리라고 나와요. 시메트리 나와서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거를 Y쪽? Y가 아니라 Z인가? 플립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하나 더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일단은 지금 가이드니까 이렇게 놔두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이제 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맞춰서 박스를 하나 더 이렇게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어느 정도 가운데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또 이제 에디터블 컴포터블로 폴리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 끝을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제대로 나오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가운데 있는 모양에 4번을 눌러가지고 이제 위치를 이제 위쪽 배 평평한 면을 맞춰줘야 되는데 잘 안 보이니까 이것도 고립 툴로 맞춰서 이렇게 맞춰주도록, 이런 식으로 높이를 맞춰주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대로 세팅이 됐는지 확인해 보려면은 여기 있는 위쪽에 있는 면이 시스루가 아니라 시스루를 잠깐 해제하시고요. 그럼 이제 비슷하게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서 이제 시메트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에디터블로 가신 다음에 1번을 누르시고, 지금 보시면 이쪽과 이쪽에 라인이 하나 좀 이어져 있어야지 비스듬하게 내려갈 수 있는 이제 모양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두 개 선택하시고 커넥티를 누르신 다음에 2번을 누르시고 이쪽 부분에서 살짝 당겨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스듬한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메트리로 가면 이제 완전히 똑같은 모양이 하나 더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쪽 부분이 너무 좁다 보니까는 위쪽 부분을 좀 더 모델링에 대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4번 누르시고 이제 폴리건 선택 후에 이렇게 살짝 당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메트리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가운데 쪽 부분에 이제 라인이 이제 확보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클릭해 보시면은 이런 모양인데,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크기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좀 더 상당히 큰 것 같아서 크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완전히 가운데 쪽 위치되어 있는 모양을 이렇게 따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 보면은 이게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배치되어 있던가 아니면은 양이 옆으로 더 크던가인데,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크기 자체는 그 비율 자체는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제 양쪽 옆이 좀 더 긴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컨셉 아트에서 퍼스펙티브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어레인지를 조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쪽 부분이 넓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쪽 부분이 좀 더 클 수도 있는 거겠죠. 이제 이걸 맞춰주려면은 이제 뭐 그냥 단순히 이제 스케일로 이렇게 늘려서 이제 에디터블 폴리에서 조금 더 이제 어레인지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쪽 부분은 그냥 일단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남겨두고요. 이제 사실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어레인지를 하면서 이제 비율을 확인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크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조금 프롬에서도 회사에서도 느낀 건데, 컨셉 아트는 완전히 믿을 게 못해서. 자, 일단 이 부분까지는 대충 라인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 하이드를 시키고요. 이 부분도 하이드를 시키고, 그러면 이쪽 부분이 대충 나왔으니까 이 밑에 부분을 한번 대충 이제 그 부피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를 켜서 중앙을 잡아야 되니까 박스를 다시 하나 이렇게 만들도록 하고요. 이거의 이제 위치를 가운데 센터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피벗 위치가, 이것도 피벗 위치가 센터가 아니네요. 녹음 위치가 진짜 그 가운데가 맞나? 센터가 아니라 피벗 포인트로. 아, 여기가 꺼져 있었구나. 네,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제 이걸 쭉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박스 2번 켜서, 지금 보시면은 박스 2번에 살짝 위쪽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은 이제 맞는 것 같으니까
이제 퍼스펙트 뷰에서 그립 툴로 해서 한번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Y축으로 맞춰주고 위쪽으로 올린 다음에 위치를 이것도 시스루로 바꿔주시고 사각형에 이제 그걸 맞춰주도록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운데인데 바닥이 이제 바닥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좀 너무 애매한 부분이 많으니 그냥 눈썰미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컨버터 에디터 폴리로 뭐야? 응? 뭔가 잘못됐네요. 폴리 왜 엣지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지? 박스를 아이고. 아 이거 싫은데. 아 됐다. 오빠가 그런 거 맞췄구나.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주고 시스루로 바꿔준 다음에 일단 급한 대로 급한 게 아니라 일단 이쪽 부분 맞춰주도록 하고요. 지금 플랜이 너무 다시 조금 너무 앞쪽으로 위치되어 있어서 그런데 일단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앞쪽이 너무 앞쪽에 있으면 별로 좋진 않은데 이렇게 대충 비율을 보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나올 수 있게끔 이제 어느 정도 튀어나올 수 있게끔 맞춰주고요. 지금 제가 왜 이거를 될 수 있으면 안 움직이려고 그러냐면은 이게 움직이는 순간 이미지가 좀 작아져서 비율이 다 깨지게 돼요. 이제 뭐지? 오브젝트들의 사이즈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움직이려고 하는데 좀 움직여야 되겠네요. 결국은 스케일만 위치랑 스케일만 켜주고 이거 부분을 살짝 더 뒤로 쭉 물러난 다음에 크기를 다시 한번 작게 크게 해서 대충 맞춰줄게요. 자, 그럼 이러면은 뭐 그렇게 아주 크게까지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위치 파악인데, 자 이렇게 쭉 가시면은 끝에 부분에 이쪽 부분이 맞춰주게 하시면은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자, 이거 그렇게까지 크게 나와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고, 근데 보시면 이렇게 맞춰보면 이쪽 부분이 또 튀어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안쪽으로 쭉 꽤 많이 들어갔는데도 이 정도로 튀어나오게끔 이제 보여서 다시 한번 피벗 위치를 어떻게 자 피벗 위치를 중앙으로 위치시킨 다음에 온라인으로 이거에 중앙으로 센터로 맞추겠습니다. Y축을 꺼버리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위치가 맞춰졌거든요. 다시 한번 내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이미지 파악을 해보면은 이쪽 오브젝트의 거의 끝에 위쪽 부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이쪽 닿는 부분까지. 근데 실제적으로 사이즈를 보면은 여기에 파여져 있는 이 부분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살짝 위까지 박스가 올라가게끔 위치 조절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 정도쯤 올라가 있겠네요.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랑 사이즈가 이제 비율이 좀 안 맞는데 좀 더 당겨줘야 될 것 같긴 해요. 한 이 정도 그래서 맞춰준 이제 이러면은 대충 이제 이거에 대한 비율은 좀 어느 정도 맞춰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커넥트 이제 반을 갈라버리고 이제 한쪽을 지우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잘 안 맞네요. 생각보다 지금 안쪽 부분까지 해가지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좀 길게 원래는 그려졌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미지가 조금 비율이 안 맞는 거라서 이 정도쯤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맞춰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시메트리
이제 플립 해주시면 이제 가운데쯤 이제 맞춰주고요. 일단 이쪽은 무시를 하고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느낌 보면서 비율을 이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앞쪽 부분에는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가 끝났고, 이 뒤쪽 부분만 이제 맞춰주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깐 하이드를 시켜주시고, 이제 뒤쪽 여기 손잡이 같은 부분을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손잡이 이제 맞춰주실 때 기준이 되는 이제 위쪽에 기준이 되는 방법, 이제 곳은 여기 위쪽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아까 전에 만들어 놨었던 이 부분을 잡고 이쪽 부분을 기준을 잡고 쭉 늘려놔줘, 이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살짝 이제 위쪽으로 늘려주면 되고, 박스로 다시 한번 만들어 줄게요. 굳이 뭐 완전히 다 할 필요는 있는데, 이제 위치를 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살짝 위쪽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살짝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배치를 해주고요. 이것도 시스루로 바꿔주고. 너무 올라갔나? 자,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고, 이제 이것도 이거는 그렇게 크게 양옆이 이거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일로 좀 줄여서 살짝 크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한번 더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에디터블 이제 컨버터로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 주신 다음에 일로 대충 위치, 손잡이는 의외로 맞추기가 쉬워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쪽보다는 살짝 위쪽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두께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이게끔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4를 눌러서 이제 아니구나, 이제 스위프트 루프로 앞쪽 부분에 해주신 다음에 4번을 눌러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살짝 튀어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 번 더 4번 눌러서 살짝 튀어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버텍스를 클릭을 하셔서 앞쪽으로 더 당기게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4번 눌러서 이 제일 앞쪽 부분도 살짝 할 수 있게끔.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당겨 버리겠습니다. 당기면 얼추 이제 맞아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 부분도 좀 더 뒤쪽으로 배치를 한 다음에 일단 가이드니까 이렇게 큰 박스 형식으로만 대충 모양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높이라든가 이런 건 나중에 맞출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부분만 남았죠.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 다시 박스를 하나 만들고,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신 후에 사이즈를 쭉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스루로 바꿔주시고, 이제 배치된 위치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앞쪽 부분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살짝, 그리고 살짝 기울어져 있는 모양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대로 맞춰주시면 돼요. 자, 사이즈를 다시 한 번 더 줄이고 한 이 정도 줄이시고, 현재 박스로 위치되어 있으니까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주신 후에 이제 기울이는 방법, 사이즈를 좀 더 줄여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줄이고, 앞쪽으로 배치를 하고, 좀 더 줄여야 되겠다. 이제 버텍스를 인조해서 각도를 이런 식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충 이제 손잡이는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위로 올리고 안쪽으로 이제 포함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살짝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밑에 부분만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만들면은 이제 가이드는 끝나겠죠. 다시 한번 이제 박스
만들고, 이제 위치 또 중심으로 만들어야 돼서 얼라인으로 중심 배치를 해주시고, 밑으로 내린 다음에 밑에 부분은 위쪽 부분보다는 좀 좁아 보이죠? 이미지를 보시면 아는데 좀 좁죠? 그리고 여기와 여기 손잡이보다 조금 더 큰 수준으로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위치를 살짝 올린 다음에 손잡이를 두 개를 클릭하시고 이제 탑뷰에서 살짝 크게끔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시스루로 바꿔주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위치는 잡았으니까 이제 밑에 부분 잡아 나갈게요. 이거를 에디테이블 폴리로 바꿔주신 다음에 1번 눌러서 손잡이 앞쪽 부분에 위치를 해주시고, 이쪽 부분 선택을 하셔서 밑에 좀 보시고 내려주시면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다 이제 한 번씩 다 쭉 켜보면은 이런 식으로 거의 기본적인 아주 정말 이제 심플한 가이드라인이 대충 이렇게 완성이 돼 있어요. 여기 앞부분은 좀 앞부분 만들죠. 만들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만들어야지 어느 정도 느낌이 올 것 같아서, 자, 살짝 만들어 보겠습니다. 빠르게 온라인으로 위치 잡아주고 여기 쭉 뺀 다음에 시스루로 바꾸고, 위쪽에 이렇게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케일로 바꾸고 저 위쪽으로 바꾼 다음에 살짝 달려있게끔, 그리고 무조건 이건 작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박아두시고, 이제 앞쪽 부분 이제 동그란 거를 이제 실린더로 살짝 작게끔 해주시고 90도로 맞춰서 온라인으로 해서, 자, 레디우스가 좀 작죠? 작은 걸 이제 좀 크게 만들어서, 네, 이렇게. 자, 이걸 시스루를 꺼버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큰 틀에서 무기에 이제 가이드가 이렇게 잡혔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야 될 차례입니다. 이제 어디를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지는 됐어요. 이제 어디부터 디테일에 들어갈 건지는 사실 이제 본인이 이제 파악을 할 건데, 이제 그것보다 아주 큰 문제가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컨셉 아트를 이제 비교를 하다 보면 이거는 이제 카메라 뷰 때문에 그런 거라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본인의 감각이라든가 이런 걸로 맞춰 나가셔야 돼요. 이거 SW 마찬가지로 이제 본인의 감각, 이제 모델링 감각이라든가 이제 비율 같은 거를 보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디테일을 이제 만져 나가셔야 됩니다. 쭉 보시면 딱 이런 느낌이에요.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진짜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크게 잡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어떤 거를 확실하게 기준을 잡고 갈 것인가에 이제 포인트를 하나 맞춰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은 얘가 되게 굵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뭐 여기 앞쪽 부분에 가이드를 잡아서 배치를 시켜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굵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굵게 이제 하면서 배치를 다시 맞출 건지, 아니면은 이제 여기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두껍게 해서 비율을 맞출 건지는 추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하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이제 큰 가이드 부분은 이렇게 끝났으니까 잠깐 쉬고 이제 바로 이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디테일 잡을 때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올게요. 네, 왔습니다. 잠깐 얘기를 하자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게임 사이트 이펙트에 녹화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냥 유튜브로 그냥 놔둘 거고요. 잠깐 편집은 근데 필요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쉬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편집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음, 해서 올리도록 유튜브에 그대로 공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해볼까요? 이제 다시 이제 뒤쪽 플랜은 사실 이제 필요는 일단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꺼놓고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추가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보면서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켜야 되겠네요. 디테일 하나하나씩 이렇게 추가를 하면서 하려면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이제 기준을 어디로 줄까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이 부분을 기준으로 이제 점점 디테일을 추가로 넣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를 다시 시스루로 바꿔주시고요. 시스루로 바꾼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잘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뒤쪽 그림이. 근데 이렇게 회색으로 되다 보면은 사실 아직 안 보이는 부분도 가끔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M을 누르신 다음에 에디터 머티리얼에서 그냥 그대로 어사인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오파시티를 그냥 쭉 내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 시스루를 꺼보면은 현재 오파시티가 100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제 그레이 모델인데, 이거를 투명도를 주면은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은 보이는데 이제 안쪽은 투명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훨씬 더 이제 좀 잘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도 이제 두 개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런 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둘 거예요. 오파시티를 먹인 마테리얼로 진행을 할게요. 이제는 이제 라인을 점점 추가해 나가면서 이제 모델링에 이제 그걸 잡아야 되는데요. 먼저 저는 여기서부터 뭘 해줄 거냐면은 여기 부분 보시면은 쭉쭉 파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먼저 잡아 줄게요. 이거는 이제 하는 방법은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제 편하시는 방법대로 이제 잡아가시면 됩니다. 뭐 여기부터 먼저 미리 잡아 두셔도 되고요, 여기부터 잡아도 되고, 그거는 하시고 싶은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일단 스위프트 루프로 잡을 건데요. 자, 2번 눌러서 엣지 선택 완성돼서 이제 스위프트 루프로 이렇게 대충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잘 보이는 쪽 부분에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고, 스위프트 루프로 정중앙 부분에 잡아주고 제가 이렇게 왜 정중앙에 잡아주냐면요, 나중에 이렇게 엣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두께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그리고 모델링을 하실 때 이제 퍼스펙티브 뷰가 있고 이제 뷰포트에 퍼스펙티브 뷰가 있고, 보시면은 오소그래픽 툴 이제 뷰포트가 있는데, 모델링 하실 때는 개인적으로는 퍼스펙티브 뷰보다는 오소그래픽 툴이 좀 더 좋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이제 퍼스펙티브로 가서 이렇게 가까이 가다 보면은 이게 너무 커지기도 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사라지는 부분들 때문에 퍼스펙티브 뷰를 좀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오소그래픽 툴을 하면 이제 가까이까지 이렇게 잘 보여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클리핑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아서 클리핑을 조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엣지들을 전부 다 더블 클릭을 하신 후에 여기 보시면은 어디지, 챔퍼라고 있어요. 챔퍼가 있는데, 카메라 뷰로 가셔서 챔퍼에 여기 사각형 이제 세팅 부분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수치를 조절하면서 하나의 그 엣지가 이제 두 개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걸 늘리면 늘릴수록 이제 엣지가 늘어나고, 줄이면 줄일수록 이제 엣지가 기본적으로 딱 하나만 생성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치를 이제 줄이시면서 이제 원하는 두께를 이제 한꺼번에 맞춰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끝나시면 여기 체크 부분 있죠? 체크를 누르시면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부분 안쪽이 이쪽 부분이 이렇게 푹 파여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푹 파여져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대부분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제일 처음에 이런 부분을 만들 때는 그냥 대충 가운데 정말 편하게 작업을 할 때는 여기 그냥 커넥티를 잡아서 이렇게 밑에 쪽 부분 선택해줘 하고 이쪽 부분만 맞춰준 다음에 여기를 내린 후 적정선까지 이렇게 내린 후에 이 부분을 그냥 저는 스위프트 루프를 시프트로 누르면 이렇게 각도가 내려지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전 한번 혼났어요. 너무 적당히 너무 대충 작업한다고 혼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요. 일단 실린더를 하나 꺼내고요. 실린더를 일단 하나 꺼내는데 이제 가이드가 될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컨트롤 V로 카피로 하나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3개 고립 툴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필요한 부분이 여기 앞에 있는 동그란 부분이거든요. 동그란 부분이 지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2번 체크해 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4번 누르신 후에 이 부분을 여기 있는 익스트루드로 쭉 빼주세요. 쭉 빼주시고 뒤쪽 부분은 아이고 이거 왜 움직여? 이거 움직이면 안 되는데 록걸려 있었는데 풀렸구나. 자, 다시 록을 걸어 주시고 이거 선택하신 후에 4번 누르고 뒤쪽 부분을 폴리곤에서 삭제를 해주시고요. 다시 3번을 눌러서 이제 뒤쪽 부분만 선택하신 후에 뒤쪽으로 쭉 빼주시면 됩니다. 이제 쭉 빼주는데 이제 가다 보면은 이쪽 부분에서 끝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충 위치만 이렇게 맞춰주세요.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나오셔서 고립 툴로 바꾸신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쭉 내려가주는 부분도 맞춰줘야 돼요.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일단 스위프트 루프를 다시 한번 적용을 해서 대충 이제 위쪽 부분에 맞춰주세요. 그 뒤에 이제 1번을 눌러서 버텍스를 선택하신 후에 여기 각도를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춰주시면 일단은 맞춰줘야 됩니다. 일단은 맞춰주고 위치를 다시 이렇게 쭉 맞춰주면 이제 어느 정도 부분이 맞춰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이제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밑에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다가 이제 덮어 씌우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잘 보시면 이쪽 꺾여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가다가 왜 이렇게 커?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툭 꺾여져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와지게 되잖아요. 그럼 이쪽 부분은 내려가고 이쪽 부분도 같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부분을 이제 함께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여기 각도와 여기 각도가 지금 다르니까 따로따로 이제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제 나가서 다시 한번 이거 선택하고 이거 선택을 해서 이쪽 내려주는 부분들은 이제 내려줘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4번 누르시고 이쪽 부분 클릭을 하신 후에 이제 익스트루드로 쭉 살짝 빼주세요. 밑으로 살짝 빼주세요. 그 다음에 위치까지 어느 정도 위치까지 내려갔다 하면은 놔주시고 이제 1번을 누르신 후에 이쪽 버텍스를 선택하신 후 살짝 각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각도가 나왔죠. 그럼 이제 이쪽 위쪽 부분은 삭제를 해도 이제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쪽 부분 삭제해도 이쪽 부분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딱히 문제점은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삭제를 하실 때 보시면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쪽 부분에 라인이 하나 더 가야 된다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이제 스위프트 엣지 누르시고 이제 스위프트 루프로 이제 적정선에서 이렇게 하나 내려주시는데 사실은 이걸 정확하게 맞추기가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스위프트를 넣었다고 치더라도
이걸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다시 여기 각도를 다시 재설정을 해줘야 되는 이제 문제점이 생겨요.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걸 사용하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에디트 지오메트리에 이제 컨스트레인스라고 있어요. 여기 부분에 논 엣지 페이스 노멀이라고 있는데 엣지를 선택을 하신 후 이제 위로 올려주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수직으로 올라가면서 여기 각도가 있는 부분에는 그대로 특별하게 이제 뭐랄까 변형하는 거 없이 그대로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두께 이제 유지가 되고 각도도 다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지워야 될 거는 이제 지워주시면 돼요. 지우기 전에 이제 어디 부분을 지워야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쪽 부분은 이제 파여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파여져 있고 여기 다시 이렇게 튀어져 나와 있고 다시 파여져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이제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잡아주시고 쭉 파여진 다음에 여기 윗부분 올라가죠. 여기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스위프트 루프로 대충 위치만 따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주고요. 다시 한번 여기 부분에서 내려가는 부분이니까 클릭해서 잡아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뒤쪽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면은 이쪽으로 내려가서 그냥 그대로 유지해서 여기서 끝나게 되고 여기에 새로운 오브젝트가 하나 더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끝맺음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이 부분 여기와 여기와 이 부분 모양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쪽 부분에서 각도를 한번 줬기 때문에 스위프트 루프로 들어가면은 다 각도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맞춰줘야 되는데 어떻게 맞춰주시냐면은 이렇게 클릭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간편하게 맞출 수 있는 게 여기 메이크 플레인이라고 있어요. X, Y, Z가 있어요. 이게 Z축으로 이제 플랜 형식으로 만들어 준다는 건데 여기 현재는 여기가 Y축이기 때문에 Y축을 중심으로 이걸 눌러주시면은 이 Y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납작하게 변하게 됩니다. 납작하게 변하고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각도를 줘야 돼요. 근데 각도를 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되게 맞추기가 너무 애매해요. 맞추기가 너무 애매해서 이럴 경우에는 다시 컨스트레인 엣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쭉 돌리면 이렇게 각도가 특별한 변형 없이 각도를 맞추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각도를 일단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맞춰주시고 다시 이제 배치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다시 여기 부분에서도 여기 스위프트 루프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갔네요. 스위프트 루프로 하나 더 추가로 주시고 다시 똑같이 이 부분도 선택을 해주시고 딱히 지금 그냥 로테이션 돌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로테이션 돌리시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도 각도를 좀 더 추가로 이것과 어느 정도 맞춰서 주도록 할게요. 자, G는 맞춰주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삭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게 정확하게 각도가 완전하게 맞는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따로 맞춰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지금 이 상태에서만 두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 부분만 남겨놓고 이제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4번 누르시고 여기 부분 이제 이쪽 라인이 통하는 부분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 위쪽 부분만 삭제 여기도 일단은 삭제를 해주게 되면은 이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맞춰주면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안 맞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쪽 부분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앞쪽 부분만 이렇게 동그랗게 파내게 되면 전체적인 윤곽은 이제 확실하게 잡혀지게 되겠죠. 자, 고립줄을 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걸 두 개를 잡으시고 이제 3번 누르신 다음에 이거를 끝까지 빼시고 그리고 3번 누르시고 이 캡을 눌러서 완전한 실린더 형태로 만들어 주세요. 나오고 지금 현재 마테리얼이 지금 오파시티가 0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100%로 돌리면은 이렇게 안쪽에 파여져 있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걸 고립 툴로 만들어 주시고요. 3번을 눌러서 지금 이 부분을 캡으로
엣지들을 다시 이제 면을 하나씩 추가를 해서 닫은 형태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1번 예, 버텍스 클릭해 주시고 커넥트 누르고 여기 커넥트 여기 커넥트 이쪽 부분은 좀 보기 편하게 지금 프론트 뷰인데 이거를 L로 누르시면 레프트 뷰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쪽 부분은 이제 커넥트 해주시면 이렇게 면이 이제 생성이 되어 있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쪽 부분은 이제 뭐랄까 라인이 없는데 여기 라인을 추가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고요. 여기서 이 부분 엣지 두 개를 선택하신 후에 커넥트를 누르면 라인이 하나 정중하게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버텍스 누르고 이것과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커넥트 누르면 라인이 이어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라인을 잇고 다시 한번 이제 엣지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 커넥트 이 부분도 두 개 선택. 이 부분은 여기까지 이제 라인이 있는데 지금 이를 선택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그럼 이렇게 두시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여기랑 라인을 이어서 커넥트 여기 커넥트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뒤쪽 부분은 여기에 라인이 있는데 조금 안 맞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컷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컷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잠깐 컷이 어딨지? 컷 누르시고 여기 버텍스에 대충 이쪽 부분에 버텍스. 근데 이게 지금 대충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중하게 안 맞춰져요. 보시면은 살짝 어긋나 있는 게 이제 보이잖아요. 이 부분은 이 버텍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4번 누르신 다음에 지금 딱 어긋나 있는 부분 있죠. 여기 X축을 한번 선택을 해주신 후에 스냅핑을 해주세요. 스냅핑을 해주면 현재 지금 버텍스에 스냅핑이 되어 있다고 나오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쭉 옆으로 X축으로 바뀌어서 버텍스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똑바로 된 직선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만드시면 이제 만들고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거 실린더와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이쪽 부분이 어느 정도 공간이 띄어져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살짝 띄워줬죠. 근데 이거 살짝 줄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살짝 줄이고 이제 랩트 뷰에서 보면은 이제 띄워져 있죠. 그 전에는 거의 붙어 있다시피 했는데 여기로 올릴까?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이제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프로블린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컴파운드 오브젝트라고 있는데 컴파운드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주시고 이제 프로블린이라고 했어요. 프로블린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오브젝트를 합치거나 빼거나 뭐 이런 것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박스를 제가 먼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스타트 피킹으로 해서 이 실린더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오브젝트가 깔끔하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엣지 부분이 좀 이제 몇 가지 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딱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블린으로 깔끔하게 안쪽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면은 어느 정도 모양이 비슷해졌죠. 근데 지금 방금 엣지가 사라지는 통에 제가 여기에 라인을 그어놨던 부분이 지금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언두로 생성이 되게 해서 좀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프로블린 무브 인터섹트 뭐 이것도 저도 딱히 아주 잘 사용하는 방법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것들이라 뭐랄까 카피? 레퍼런스 대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냥 무브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엣지 사라지는 거 답이 없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좀 이제 찌꺼기 같은 게 나와요. 이렇게 프로블린 이렇게 해서 찌꺼기 같은 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없애는 방법은 물론 여기서 이제 컨버트 투 에디트 폴리로 하셔도 되는데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여기
연장 표시 있죠? 클릭을 하신 후에 리셋 엑스폼이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고 리셋 셀렉티드 하신 후 가보면 여기 엑스폼이라고 생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완전히 초기화를 시켜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델링을 하면은 주기적으로 엑스폼을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2를 눌러서 이제 에디트 폴리 추가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것과 이거를 선택을 하신 후 M을 눌러서 오파시티를 다시 0% 돌린 후에 다시 한번 스위프트 루프로 라인을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하나, 잠시만요. 엣지가 이렇게 된 모양에 조금 어긋나기 시작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제 퀵 슬라이스라고 있어요. 퀵 슬라이스로 하나, 둘, 셋, 몇 개죠? 라인을 보면은 하나, 둘, 세 개죠? 세 개니까 딱 적당히 들어갔네요. 이 상태에서 버텍스를 클릭하신 후에 아까 전에 Y축 이제 플래너 있었죠? 플래너를 눌러서 평평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럼 이제 라인이 완전 평평한 게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 서클 이제 선택을 하시고 이제 이미지 보이는 대로 이제 배치를 이렇게 해주세요. 배치를 쭉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 더 구워야 되겠네. 하나 더 구워야 돼요. 뒤쪽 부분에 다시 슬라이스에 구워주시고, 지금 여기는 X축으로 되어 있는데 X를 Y축, 네, 평평하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맞춰주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라인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엣지를 2번 누르시면 엣지가 이제 멋대로 바꾸게 되는데, 앞쪽 부분은 선택 안 하시, 이제 선택해 하시고 이 뒤쪽 부분만 두께를 챔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챔퍼 누르신 후에 살짝 이렇게 엣지 부분에 가서 마우스를 이제 드래그 하시면 이런 식으로 두께가 생성이 됩니다. 자, 됐죠? 두께가 이렇게 생성이 됐고, 지금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쪽 부분에 라인이 확연하게 보이는데 조금 파여져 있는 듯한 느낌이 지금 현재 보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 디테일을 추가로 넣어 줄 건데요. 4번은 누르시고 여기와 여기와 여기 이 부분들, 여기 부분, 여기랑 이제 뒤쪽 부분은 뒤쪽 부분도 들어가야 되네요. 뒤쪽 부분도 딱 위쪽 부분만 남겨두고 딱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후에 익스트루드로 쭉 살짝 밑으로 내려줘서 이것과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M 눌러서 오파시티를 다시 100%로 돌린 후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온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왔죠?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에 디테일을 이제 잡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고립툴에서 막 나오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일단 여기 이 두 개는 일단 지워두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을 잡으면 되겠죠. 여기 부분은 딱히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어요. 가운데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과 이쪽 부분에 살짝 여기에도 살짝 파여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만 표현을 해주시면 되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4번을 누르신 후에 이제 폴리곤을 선택을 하시고 익스트루드 쭉 빼신 다음에 아예 줄여주세요. 살짝, 그리고 살짝 키워주시고, 이제 이쪽 부분은 사실 원래대로라면 원을 방금처럼 프로블린처럼 이렇게 해서 지워줘야 되는데, 그랬다가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스위프트 루프에 쉬프트를 누르는 방식으로
이제 동그랗게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에디터 누르시고 스위프트 루프 누르시고 쉬프트를 누르신 후에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어느 정도 이제 곡선의 이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좀 잘 안 보이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곡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두시고 4번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폭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번 누르신 후 엣지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챔퍼로 살짝 이제 깎아주고 여기 엣지 여기에 다시 이제 페이스 부분이 이제 폴리곤 부분이 나왔잖아요. 4번을 누르신 후에 위쪽을 클릭하시고 시프트 누르시면서 이렇게 되시면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 것들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선택을 하신 후에 다시 마찬가지로 익스트루드로 이제 줄이시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줄이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게 돼요. 좀 안 맞는 모양이죠.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실 때 대처법은 익스트루드에서 여기 보시면 세팅이 있잖아요. 세팅을 누르신 후 보시면 이제 직접적으로 수치를 수치를 입력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위쪽에 보시면 이게 현재 그룹, 로컬 노멀, 바이폴리곤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로컬 노멀로 선택을 하시고 보시면은 이렇게 노멀 방향으로 익스트루드가 진행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수치를 지금 너무 많으니까 살짝만 줄이고 체크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파여져 있는 모양을 생성해 주실 수 있어요. 4번 누르면은 4번 누르고 보시면은 이제 모양이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고리툴로 나오면은 이것과 이거는 어느 정도 모양이 이제 비슷하게 나온 거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이제 밑에 부분을 손을 볼 건데요. 밑에 부분도 이제 M을 해서 오파시티 적용을 시켜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좀 내리시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로 작업을 해야 될 게 이게 위쪽 부분이랑 이제 결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결합되는 부분을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까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이쪽 부분, 이제 여기 앞쪽 부분은 이제 붙어 있는데 살짝 원래대로라면 살짝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디테일들이 살짝 하면서 여기 밑에 쪽에 배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안쪽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대한 정보는 그림이 이게 다거든요. 근데 여기와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진짜 정말 상상의 나래를 펼쳐 가지고 이 결합 부분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합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앞에 카메라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도대체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상상도 좀 하시면서 해야 돼요.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이랄까 이제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 밑에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이 안쪽 부분에 잠깐 닫고요. 이제 박스 같은 거 이렇게 있어서 결합 방법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보이지는 않는 이런 결합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아예 안 보이게끔 살짝 위로 해서 이런 결합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위에랑 아래랑 이제 묶어주는. 그리고 이제 혹시나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옆쪽 부분에 아예 그냥 원래는 이렇게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쪽 부분이 열려 있다던가. 근데 그게 이제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기 수리를 위해 혹은 파츠가 이제 고장이 나서 이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찰탁식으로 해가지고 필요없는 부분들만 이렇게 떼가지고 새로운 부품을 끼워서 수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부분은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하나로 이제 연결되어 있고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혹은 이쪽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예 길게 쭉쭉 길게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것이 매달려 있는 듯한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이제 설정을 하면서 이제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결합, 이제 이쪽 부분에 하나의 이제 모델이 추가가 돼서 이렇게 결합, 이제 뭐랄까, 그걸 중심으로 결합이 되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 설정 아닌 설정을 하고 이렇게 지금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이제 공간이 있다는 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용납이 가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 부분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3번 누르고 이제 2번 눌러서 이제 정중앙 쪽에 커넥트를 하나 만들어서 한쪽 면을 지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우는 이유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쪽 부분이 살짝 파여져 있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거를 양쪽에 똑같이 만들기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를 만들어서 시메트리로 이제 간단하게끔 이제 합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서 이제 에디트를 누르고 스위프트 루프를 누른 다음에 이쪽 부분, 삭제할 부분을 대충 잡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4번을 눌러서 지금 탑뷰가 아니라, 아이고, 프론트 뷰네요. 프론트 뷰에 3번을 눌러서 이 부분을 잡으시고 삭제. 그러면 이제 개면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단순히 이제 캡으로 여기 면을 잡아주면 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랑 완전히 오픈되어 있잖아요. 클릭을 하시면은 아예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좋지 않은 뭐랄까,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엣지를 두 개를 여기 선택을 하신 후에 여기 브릿지가 있어요. 브릿지를 이제 넣으시고 이 가운데 라인을 하나 더 추가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버텍스로 이 부분을 이제 타겟 웰드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좀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3번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쪽 부분이 열려 있는데, 이거는 이제 1번 선택을 하셔서 웰드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3번, 아이고, 이쪽 부분이 열려 있나 보네요. 3번 누르시면 이렇게 닫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두시고, 왜 여기가 열려 있지? 열려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부분이 열려 있으면 안 되는데 열려 있네요. 자, 이 부분은 브릿지로 3번 눌러서 닫아 주시고, 됐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쪽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간이 열려 있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뭔가 이제 조금 뭐랄까, 살짝 요철 부분이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엣지를 다시 이제 모델을 이제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쪽 부분에 라인이 가 있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M 여신 다음에 오파시티를 0으로 두시고, 이것과 이걸 이제 3번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이쪽 부분에 엣지를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프트 루프를 넣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1번으로 이제 버텍스 선택하신 후에 일단은 메이크 플랜으로 이제 뭐랄까, 똑바로 된 선을 하나 만드시고 이렇게 위치를 하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부분에 꺾이는 부분 있잖아요. 꺾이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엣지를 두 개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프트 루프로 가로로 되는 부분을 했는데 지금 우연찮게 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근데 원래대로라면은 잘 안 맞을 테니까 이제 엣지, 컨스트레인을 엣지로 선택을 하시고 이제 뭐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특별하게 문제 없이 하실 수가 있겠죠. 클릭 이제 가시고, 엣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엣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번을 선택을 하신 후에 이제 챔퍼를 선택을 하시고, 자, 엣지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컨스트레인은 엣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면 될 것 같고요.
쓱 내려서 이제 위치를 잡아주는데 이쪽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네요. 자, 1번 누르신 후 딱히 이 앞쪽 부분은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쪽 부분이거든요. 근데 앞쪽 뭐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쪽 부분, 여기 부분만 살짝 앞쪽으로 당기겠습니다. 당길 때 굳이 엣지로 가실 필요 없이 그냥 쭉 살짝 당겨서 이제 위치만, 이제 모양만 대충 이제 모양만 맞을 수 있게끔, 지금 여기 이렇게 파여져 있는 거를 이제 디테일을 지금 추가를 해준 거죠, 제가. 지금 디테일을 이제 추가를 됐는데, 잠시만요. 이 위쪽 부분이 좀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네요. 자, 2번은 선택을 하시고, 이쪽 부분에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컨스트레인을 엣지로 하시고 살짝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리고 1번 선택을 하시고 클릭해서 make y 도와주시고 살짝 당겨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디테일이 들어간 걸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여기도 살짝 들어가져 있는, 이게 라인이 있다는 거는 살짝 들어가 있다는 뜻이니까 2번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챔퍼를 살짝 주겠습니다. 살짝 주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눌러서 이제 폴리곤 만든 다음에 이쪽 부분을 살짝 들어갈 수 있게끔 살짝 들어가 있는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쪽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익스트루드로 들어갔는데 지금 또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세팅스 눌러서 그룹이 아닌 로컬, 이제 노멀로 해서 수치는 너무 많이 안 주도록 살짝 디테일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시고, 지금 보시면은 이쪽 밑에 부분이 조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죠. 하지만 뭐 여기 이제 엣지 부분을 선택을 해서 스냅핑으로 해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주면 이제 해결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머티리얼로 봐서 오파시티를 100으로 두면은, 100으로 두고 이제 와이어프레임 끄면은 이제 보이시다시피 이쪽에 엣지가 하나 더, 디테일이 하나 더 추가된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내리시고, 이제 그러면은 이쪽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큰 틀, 이쪽 부분이 좀 더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이쪽 부분 라인이 지금 겹쳐 있긴 한데, 첫 번째 있는 부분에서 여기가 살짝 겹쳐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서 밑에 쪽에 이렇게 보여져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이쪽 부분을 너무 뭐랄까 얇게 잡은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이쪽 내려와 있는 쪽까지 라인을 잡아놔야 되는데 제가 안 잡아놔서 이쪽 부분 좀 수정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 이제 4번 눌러서 뭐랄까 어떻게 설치를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위쪽 부분만 넘길 거거든요. 위쪽 부분만 넘길 거기 때문에 선택 해제를 하고 이쪽 위쪽만 선택하신 후에 쭉 내리겠습니다. 살짝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고 보시면은 여기 부분이 디테일이 확실하게 보이는데 제가 작업을 할 때 이 부분이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약간 느껴지거든요. 아니면 이게 약간 튀어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똑같은 사이즈로 한번 작업을 할게요. 아이고,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은 엣지가 돼 있어서 그런데 그대로 쭉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 부분에 파고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 지금 제대로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 부분도 잘 나오게 되겠고. 자,
이제 4번에서 F3 보시면은 이제 여기와 여기와 이제 어느 정도 안쪽에 라인이 이제 보이게 됐어요. 라인이 이제 보이는데, 그럼 이쪽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볼록 튀어나온 상태에서 밑에와 이제 결합을 이제 좀 더 안정적이게 하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그림이 그려진 것 같아서 뭐 이렇게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여기는 딱히 디테일이 여기 하나만 들어가고 여기 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놔두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라인이 하나가 그어져 있는 거 보니까는 이쪽 부분에서 여기와 여기 부분이 조금 좀 살짝 더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쪽 부분에서 딱 끊겨지는 느낌이 지금 살짝 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추가적으로 정리를 할지 좀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됐으니까 뭐 이 부분을 한번 만져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이제 M 눌러서 이제 오파시티를 0으로 만들어주고, 오늘은 다 안합니다. 다 안하고요. 또 언제 게릴라 모델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양을 봐야 되는데, 여기 부분이 아예 좀 크게 이제 들어가 있는 듯한 모양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 부분을 만들고 안에 있는 거를 별도의 파츠로 만드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느껴져서 일단 푹 파여져 있는 모양을 일단 만들겠습니다. 에디트 누르시고 스위프트 루프로 이쪽에 라인 하나, 여기 하나 더, 이쪽에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쪽 부분은, 위쪽 부분에는 그냥 두 개로 살짝 파여지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모양을 잡아 나갈 건데요. 이쪽 보시면은 들어갔다가 살짝 위로 올라갔다 파였다가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모양이 지금 있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해줘야 되는데 좀 골치 아프네요. 은근히 골치 아픈 부분인데 만들어줘야죠. 자, 일단 1번을 누르시고 여기 버텍스를 다 선택을 하신 후에 메이크 플래너 Y를 눌러주시고, 이것도 똑같이 Y를 눌러서 이제 직선 형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직선 형태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배치를 해 나갈게요. 좀 그림이 너무 안 보여 가지고 조금 골치 아프긴 한데, 이쪽 부분은 맞는 것 같고, 이쪽 맞고, 이 부분만 살짝 뒤쪽으로 빼주고, 이것도 살짝 빼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필요 없는 것들이 있는데, 쭉 빠져져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듯한 모양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라인을 두 개를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라인을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서 특별하게 추가로 라인을 그어주진 않는데, 이 밑에 부분에는 하나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여기 살짝 빠져나가는 부분. 자, 에디트 스위프트 루프로 옆으로 양옆을 지나는 쪽을 이렇게 라인을 그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눌러서 지워야 되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셔서 마킹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일단 삭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쪽 부분 여기 여기 네, 이렇게 지워주겠습니다. 그럼 이쪽 부분만 파여져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을 그냥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을 다시 또 잡아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비스듬하게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죠? 이런 거는 그냥 1번 눌러서 여기 버텍스를 그냥 삭제해 주시면은, 원래 이거 삭제하면 되는데, 컨트롤 X, 컨트롤 백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버텍스가 깨끗하게 이제 삭제가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네모나게 파여져 있는데 이건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평평하고
이쪽 부분에서 살짝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이쪽 부분이죠. 이것도 그냥 그대로 일단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살짝 비스듬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메꿔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메꾸느냐, 이제 이 3번을 누르시고 클릭을 하시면은, 이거 3번 누르면 안 되겠다. 2번을 누르시고요. 이제 이 엣지들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제 익스트루드를 해서 여기를 막아줘야 되는데, 쉬프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방향키 이제 기준으로 선택하시고 쭉 빼시면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됩니다. 빼시고 이제 빼신 다음에 이제 버텍스를 눌러서 이제 스냅핑 S를 눌러서 스냅핑을 해주시고 이 버텍스 위치를 시켜주시면은 이렇게 면이 완성이 되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쪽 부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이제 웰드로 접합을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3번을 눌러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 3번을 눌러서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전에 저희들이 웰드 했던 부분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이쪽은 웰드가 됐는데 이쪽 부분은 웰드가 지금 현재 안 됐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웰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에디트 스위프트 루프에서 이쪽에 라인을 하나 더 이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누르시고 여기 버텍스를 누르면은 현재 선택된 이제 엣지에 관련된 버텍스가 이제 멋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S 스냅핑 눌러주시고 이쪽 버텍스로 가신 다음에 이쪽 버텍스 선택하시고 웰드, 그리고 반대쪽 열려 있었던 이 부분이 열려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웰드 누르신 후 3번을 눌러서 면이 닫혀 있는지 확인을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자, 확인됐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그 폴리곤을 밑으로 내리느라고 여기 각도가 좀 변형이 생겼거든요. 이 부분은 좀 맞춰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진짜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눈대중으로 이렇게 맞춰도 어긋나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방법을 주로 쓰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아예 여기 퀵 슬라이스를 하나 더 열어가지고 그냥 익스트루드를 시켜버리던가, 이런 방법을 쓰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한번 그 방법을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사실은 스크립트 쓰는 게 가장 편해요. 저도 스크립트 쓰거든요. 자, 여시고, 자, 각도를 이제 로컬 이제 뷰로 바꿔서 이제 원하시는 각도를 대충 이렇게 맞춰주세요. 맞춰주시고, 그러면 뭐 위치를 잡아야 되겠죠. 위치를 이렇게 잡고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아예 빼버립니다. 이제 빼버리시고 이제 1번 누르신 후에 이제 1번 누르시고 이제 퀵 슬라이스 있잖아요. 퀵 슬라이스를 클릭하시고 이제 스냅핑해서 클릭하면은 아주 깔끔하게 이제 사선으로 된 라인이 생기게 되죠. 위치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1번 누르신 다음에 이 앞부분을 이제 4번 누르신 다음에 이 폴리곤들을 그냥 삭제. 그러면은 앞쪽 부분이 열려있는 형태의 이제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눌러서 이제 좀 고립 툴 빼주시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막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하면 살짝 꺾여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조금 애를 먹으실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나눠서 하시면 되거든요. 나눠서 먼저 이제 2번으로 해서 여기 부분을 여기 부분을 브릿지로 연결을 해주시면 이제 라인이 하나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에디트 스위프트 루프로 만들어 주신 후 이제 컨스트레인 엣지 선택을 하신 후에 이제 위로 올리시면서 이제 여기 있는 버텍스를 스냅핑 해주시면 이쪽에 버텍스가 하나 생기겠죠. 자, 1번 누르시고 여기 부분을 웰드 해주시고 이제 3번을 눌러서 여기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여기 부분만 열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캡을 누르시고, 마테리얼이 지금 투명이 아니에요. 캡을 누르면 이렇게 닫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3번 눌러서 3번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은 일단은 닫혀 있어요. 근데 여기 라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프트 루프로 다시 라인을 2개, 이제 하나, 2개, 3개를 추가를 해주세요. 근데 지금 이쪽 부분이 조금 삐딱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버텍스 부분을 조금 여기 버텍스와 여기 버텍스를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1번 누르신 후에 이 버텍스를 선택하시고, 모델링의 생명은 라인 정리입니다. 라인 정리. 항상 라인을 잘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모델링을 잘 못하나봐요. 전 정말 대충 하거든요. 클릭해서 라인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반듯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여기 부분과 이제 여기 부분을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엣지 누르시고, 이제 이쪽 버텍스를 클릭, 이쪽 부분 클릭해서 각도를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누르시고 버텍스에서 2개 선택을 하시고 커넥트, 네, 커넥트. 그러면은 이제 완벽하게 라인이 이어져 있는 거죠. 깔끔하게 이어져 있는 거죠.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3번, 4번 보시고 이제 나와 보시면은, 확인해 보시면 이쪽 부분만 이렇게 파여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부분에는 나중에 이제 뭐 볼트 같은 파츠를 하나 더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하시면은 이제 됩니다. 자, 앞쪽 뒤쪽 이렇게 있는데, 오늘 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이거는 그대로 보관해 놨다가 다시 나중에 그 게릴라 모델링 강의를 할 때 똑같이 쓸 거고요. 이걸 이제 완전히 완성해 나가는 단계까지 제가 정말 게릴라로 모델링 강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은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메카닉에 대한 모델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엣지 처리거든요. 엣지 처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엣지 처리까지 오늘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다음 강의까지 제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 또 다시 게릴라 강의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